페이지 개발행 허가 제한 파트. 이 파트에서 1번을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됩니다. 대상적 및 제한기간. 이 파트에다 중요해 가지고 1번 내용을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1번에서 1번. 자, 이 아까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공부했는데요. 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뭐 저기서 이렇게 개발행을 하게 됐다. 개발행. 여기서 개발행을 하게 되면 이 저기 소주한 것들을 망가뜨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미리 행정청에서 보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책이 있다면, 야 여기서는 당분간 이거 허가 받아갈 수 없어 라고 제안해서 딱 고시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당분간 행정청에서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방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허가를 못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바로 최장 3년까지 허가 못 받게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일정한 장소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개발행 허가 받아서 막 개발행 한다. 이렇게 개발행 한다. 그러면 이 저게 도로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도로를 좀 설치해야 되겠고, 또 공원도 만들어야겠다. 또 상하수 땅속에 딱 맞는다. 뭐 학교 같은 맞는다. 그럴 때 우리의 사적 개발행에 의해서 이런 기반시설 설치 공사할 때 방해를 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이거 당분간 사적인 개발행 허가를 못 받는다 딱 해놓고 딱 묶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행정청에서 미리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착착 설치 제공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있겠다 싶으면, 그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거든요. 땅 수용하고 또 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 하되 아차면 이래 하나요 2년 더 연장해 가지고 최장 5년까지 허가를 받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측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개발행 허가를 제한다라고 할 때 제한권자가 누구냐? 법적으로 누가 이걸 제한할 수 있냐? 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다 누가 이거 허가 못 받겠다 막을 수 있냐 이거죠, 법적으로. 그걸 개발행 허가 제한권이라는데, 바로 이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있는 땅에 있던 시도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땅에서는 시장과 군수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개발행 허가 제한권이라고 그걸 줄 거예요. 1번에 줄 거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에다 줄 것이고 제한권자 이렇게 딱 써요. 제한권자.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 이때 제한을 하게 될 때 제한권자가요. 보세요. 여러분 땅이 여기 있는데 야 너네들 허가 받지 마. 못 받아간다. 딱 막을 때게 그냥 막으면 되겠어? 아니면 절차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네들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네 국토교통부 갑이 지금 해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땅 여기 있는데 여기 땅 있는데 감정으로 야 너 허가 못 받아간다. 너 허가 못 받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권한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네들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 도시위원회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 꼭 걸쳐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청 시군에 두고 있는 것을 지방도시를 하는데, 이 지방도시내 중앙도시내 심의는 반드시 걸쳐서 제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셔요. 심의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국토교통부장은 저 세종시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세종시에 근무하고 이분이 저 진도니 거제도니 이런 데 제한할 때에 현지를 잘 알겠어? 현지를 잘 알고 계시면 따로 있겠어? 따로 있겠죠. 그쪽에 군수님이라든가 시장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관할원 지금 넘잖아. 그래서 현지 잘 모르잖아. 너는 제한할 때 심의 걸치는데 심의 걸치기 전에 미리 그 저거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사한테 미리 의견 듣고
시임에 걸쳐서 제한고시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내용이 바로 나올 겁니다. 저 밑에 봐보세요. 제한 절차에서 2번, 제한 절차에서 1번 심의 찾아요. 심의 꼭 걸쳐야 된다 할 때 심의 제한 절차 찾았나요? 심의에다 체크하고 필수적 이렇게 써놔요. 필수적. 2번 의견 측이 나와 있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고자 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일 때는 중앙도시 내 지방도시 내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시장수 의견을 꼭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봐두십시오. 시도사도 마찬가지죠. 시도사도 자기 관할이 넘으니까 시장수 의견 먼저 듣고 심의 거쳐서 제한고시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 위에 있어. 1번. 1번 보면 1번 이자가 정말 중요한데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개 있어요. 5개. 5개가 크게 보면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3, 4, 5가 있습니다. 이게 짝지가 잘 되어 있어. 박스 안에 1번, 2번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최장 3년 이렇게 쓰고 3, 4, 5를 묶어서 최장 5년 이렇게 써놔요. 원칙 1회 하나여 3년, 1회 하나 2년 연장해서 말이죠. 5년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잘 짝지에서 알아주면 시험 공부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알겠죠? 자, 1번과 2번 봐봐. 1번과 2번, 1번을 보면 녹지적에 여기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국토라 합시다.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롱림적 자연 보증이 있으며, 도시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적으로 세분되어 있고요. 관리적은요, 도시역 근교는 계획관리적, 농림 근처는 생산관리적, 자연 보존적, 근처는 보존관리적이라 했죠. 자, 우리 도시민들은 말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서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 우리 도시민하고 밀집해 가까이 있는 땅이 녹지계요,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이 녹지계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바로 소중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이걸 수목이라고 하거든. 수목이 집단으로 잘 자라고 있으면 이거 보존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보존. 조수료, 산짐승, 새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조수료가 집단 서식지가 있다. 그러면 그네들도 잘 보존해서 우리하고 같이 생겨나도 해야 되겠죠. 생태가 파괴된 처럼. 그리고 여기에 쓸만한 농지가 있다. 이걸 우량농지라고 그래요. 우량농지. 이런 바로 녹지라든가 계획관리적 내해 녹계지를 합시다. 이 지역에 수목이 있다.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조수와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쓸만한 농지, 우량농지 체크해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이걸 좀 보존 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바로 여기다 개발행 허가 당만 못 받아간다라고 딱 참고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최장 몇 년 동안만 제한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몇 년? 3년. 제한기한 연장 못한다 이거 아셔요. 그래 높게 적에 수목, 조술, 우량도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됐든 불문하고 이렇게 개발행 허가 내려가지고 개발행위를 여기서 한다. 여기 따다당 따다당 한다. 그러면 주변에 그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 이 두자 세자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문화재, 경관, 미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개발을 통해서 훼손시키면 뭐 오늘이라도 포크를 딱 쳐면 다 붕괴돼 버리죠. 훼손돼 버리죠. 망가지죠. 오염되죠. 이건 순간적으로 날리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이게 문화재가 되고 그럴 때 하루아침에 형성되어 문화재가 그냥 문화재가 될 때 하루아침 문화재를 붙여줘야, 아니면 수십 년 수백 년 돼야 돼요. 그래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에 있는 뭐 문화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십 년이 흘러야 문화재란 말을 붙여서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개발 통해서 아파트 때려진다고 해서 딱 파괴하는 거 하루아침 파괴할 수 있어. 그런 문화재가 다 사라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 허가 못 받아 한다라고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래 이때 개발 행위나 주변에 경관미관, 환경, 문화재 손상, 오염 우려가 있다. 그때 이런 것들을 보존 조치해야 되니까 당장 여기서 허가 못 받아 한다라고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도 보존 조치를 취할 때에 행정처에서 3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기간 연장 못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 경우는 최장 3년이다. 이걸 짝짓기 알아주시고 제한기간 더 이상 연장 못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가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주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가획은 신도시를 만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세종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기 만들어지고 그 미래성을 현재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 군가력이 만들어지거든. 이 도시를 만들 때에 다 밀어가지고 기반 설치할 때 하루아침 만들 수 있나요? 수년이 걸리나요? 수년 걸리죠. 그래서 일단 바로 1차로 3년 동안 개발 허가 못 받겠다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기반설 만들어갑니다. 여의치 않다 그러면 1회에 2년 더 연장해서 합해서 5년간 묶을 수 있어요. 그런 적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설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여기가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3년 내에 지구 단위 만들어서 기반설 배치규모 정하고 건축물 용도 정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는 땅이거든요. 그 지역의 기반설 그 만들 때에 역시 3년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차면 또 연장될 수 있어. 그래서 1회 안에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 못 받았다 막아놓고 체계로 기반설 만들어 가겠다 이겁니다. 이따 공부하게 될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땅 여기다 그러면 여기도요. 행정청에서 기반시설 7가지를 체계로 구축해서 만들어 놓겠다라는 땅으로 지정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초, 중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 기반시설 설치게 만들어서 체계로 깔아주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지정하는데요. 그 기반시설 만들 때 하루아침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제한하되 아참 2년 더 연장해서 합해서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최장 개발형 허가를 제한할 때 5년까지 묵을 수 있는 장소를 기억함에 있어서는 도지기 이렇게 체크해요. 급할 때는 도지기 해놓고 도지기 하면 다 걸려버려. 도지기 체크해. 머리자 따서 도지기 3, 4, 5를 묶어서 최장 5년 이렇게 쓰나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에서 꼭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문제 나오면 이런 것은 점수 주는 겁니다. 점수 주는 거죠. 토지기 몇 년이다고요? 5년.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에 3년 제한하고 1에 2년 더 제한기간 연장해서 합 5년이다. 이렇게 딱 이해하고 암기. 토지기 5년. 그리고 위에 있는 두 가지는 3년. 기간 더 연장 못해. 딱 하고. 이때 여기 아까 최초로 여기다 개발의 허가 제한적이다라고 딱 고시할 때는 심의를 꼭 거치라고 그랬잖아. 아까 심의 반드시 거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이 도지기에 대하여 1차적으로 3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1회 안에서 2년 더 연장해서 묶어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기간만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아실 걸로 믿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은 박스에 있어. 박스에 있단 말. 박스 한번 봐봐요. 박스 위에 보면 다만 찾았나요?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도직이죠. 도직에 대해서는 중앙도시 내 지방도시 힘을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그 2년의 기간 동안 제한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훌륭합니다. 넘어가시죠. 182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나오죠. 개발행위. 그리고 밑에 개발 밀도관리구역 넘어가서 보시면은 기반설 부담구역 185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조금 전에 우리는 개발행위를 공부했습니다. 기반설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뜻 개발행위가 뭐가 있느냐? 개발행위 하면 조금 전에 했죠. 대표로 건공, 토토, 물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 개발행위 6가지가 있었는데요. 6가지 중 대표적인 개발행위 뭐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친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건공, 토토, 물 중 뭐가 가장 먼저 나왔나요? 건이 나왔죠. 그래서 개발행위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건축물로 건축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건축물로 건축이 있게 되면요, 개발행위가 있다. 무엇에게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되었다.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그 지역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 그 지역에 도로, 기존의 도로가 있었다면 기존의 도로에는 차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이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무엇에게 이렇게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이 완성되면요, 결국 여기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용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들어와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어때요? 승용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지, 도로가에도. 오케이? 그다음에 이 땅속에 묻혀 있는 수도 파이프, 수도관, 하수 파이프, 하수 시설, 하수도. 여기 만약 학교가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학교가 있다면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고, 수도에 대한 수량은 증가할 것이고, 무료 사용량. 하수도의 하수 발생量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제 금방 언급했던 도로니, 수도니, 하수니, 학교니 이런 것들을 기반시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로 건축이 개발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기반시 문제도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여기 보세요. 이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기반시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 어느 지역은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기반시 설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어요.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그에 맞게 기반시를 딱딱 설치 적용하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어요. 설치가. 주로 어떤 장소냐, 여기 봐보세요. 기개발지, 주로 시내. 시내는 기자가 이미 기자거든. 이미 개발이 끝나버렸다. 시내가 모양새가 도로가 있다, 상하수 땅속에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있다. 그러면 도로 주변에 개발이 싹 끝나고 건물들 촥촥 서 있죠. 건물들 촥촥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을 기개발지 시내라고 그래요. 그런 시내는요, 바로 개발인가 후속 주자로 들어와가지고 막 개발했다. 근데 그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해서 아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에 차량이 증가해서 지체 현상이 일어난다. 수도에 대한 수량이 정전에 비해서 증가해서 수도 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여기 봐보세요. 하수도의 그 하수 발생이 증가해서 기존 하수 시설의 부족이 예상된다.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의 수용량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기반시하는데, 기반시로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적이 있어. 시내. 그런 지역에다가 야, 이 지역에서는 후발 주자 너네들이 건축물 크게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건축물 크기를 규제하겠다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다 지은 것을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 관리구라 그래요. 이걸 딱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장소가 아직 미개발이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개발행위가 갑자기 막 일어난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기반시 빨리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 미개발자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다 정렬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 이 두 가지 구역은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자 지정한다 해서 기반시설 연동지랍니다. 학자들이. 기반시설 연동지. 그래, 기반시설 연동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구역이 있다.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이 있는데, 개발 밀도는 주로 지정하게 된 장소가 어디냐? 이미 개발된 시내이다. 그 지역은 이미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지역에다가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유입을 억제 차단시켜서 기존의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우스시설, 학교와 제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지정을 해 나가는 구역을 개발 밀도라고 하는데, 개발 밀도가 지정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물 크기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건폐용률을 강화 정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폐용률을 강화 정토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2페이지 의의를 한번 봐보세요. 의의를 보시면 개발 밀도가율이란 그 의의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의의가 중요하다. 제가 읽고 줄 거 봐요. 개발 밀도가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할 때 기반시설에다 줄 거 봐요. 그때 기반시설 4개를 써봐요. 이따 나오지만 오른쪽 봐봐. 오른쪽 보면 박스 안에 그 기반시설 4개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 박스 안에 도로 줄 거 봐요. 수도 줄 거 봐요. 하수도 학교 4개 줄 거 봐요. 그것 보러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박스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박스 속에 동그란 1번에 보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보이죠? 자, 여기다 줄 거. 그걸 생각하면 돼. 다시 엔처로 봐. 개발 밀도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그 다음 줄 거예요. 곤란한 지역 그다 줄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그 지정되면 건폐가 용의를 뭐 한다고요? 강화 중에 강화 적용하게 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이런 개발 밀도는 어디다 마찬가지냐? 거기 나와있죠. 개발 밀도는 주거지역, 줄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률이 부족해서 예상된 지역에다가 더 이상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합니다. 어디다 마찬가지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그러면 누가 정하느냐? 지정권자 나와있죠. 지정권자는 6명에다 줄 거예요. 특광 특특시장수 줄 것이고 그네들은 어디다 마찬가지냐? 주거, 상업, 공업지에다 줄 거예요. 그 지역에다가 지정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정을 못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 지역의 개발 행위로 기반서 처리 능력, 공업 능력,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있다. 무슨 구역으로 정할 수 있냐? 개발 밀도 관리요. 2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개발 밀도는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라 묶어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이 말 나올 거예요. 가로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그따 줄 거예요. 개발 밀도 지정 기준 그 말 보일 거예요. 그따 죽었다면 동그라미 기역부터 미음까지 묶어가지고 고려 화살표네요. 고려 화살표. 그래 개발 밀도 지정 기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직이 있다. 고려 화살표네라고. 자,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네요. 개발 밀도 지정 기준적은 4개, 5개 있다. 1.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촬영 등이 현재 지정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미달한 지역. 향후 2년에 해당 지역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에 해당 지역 하우스 발생량이 하우스 시설의 실용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에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률 20% 이상 초과 예상되는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개발 밀도 지정 기준을 보니까 숫자는 다 20, 2년 이렇게 나왔죠. 그래 기억할 때 20, 2년, 2년 끝 이렇게. 근데 5번 미음 보면 20을 한 번 시험 나올 때 30을 나왔어. 그럼 들겠어요? 30이 아니라 20. 그리고 기억에다 줄 거 봐요. 기억은 도로에다 떠붙이고 니은도 도로 찾아서 도로에다 떠붙이고 3번 디귿은 수도에다 떠붙이고 니을은 하수 시설에 떠붙이고 하수 시설. 미음은 학교 찾아서 학교 떠붙이. 학교 핵심 찍어. 그래서 이것으로 기반시라고 그래. 기반시 뭐라 한다? 기반시리 이런 기반시. 이런 기반시리 문제가 될 때 그것다 정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세요. 가로 3번 봅시다. 가로 3번 보시면 자 3번 지정 절차 나와 있죠. 시민은 필수로 거쳐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특광 특특시장소가 있죠. 개발비덕을 지정을 평가하려면 반드시 지방도시 시민을 거쳐야 한다 줄 거예요. 지방도시견의 시민을 꼭 거쳐야 한다. 지방에 떠붙이고 시민이 떠나는. 그리고 가로 2번 고시하면 됩니다. 고시. 4번 봐주세요. 이제 개발 밀도를 정하셨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가 안에서는 밑에
건폐 용의를 강화 적용하며 밑에 줄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단도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이거다. 50% 밑에다 강화 적용 이렇게 쓰네. 용적률에다 줄 것이고 50% 밑에다가 강화 적용 이렇게 쓰네. 강화. 자, 이와 같이 개발 밀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개발 밀도를요. 이 개발 밀도는 주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상업지라든가 공업지에 따라 마칭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토는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땅은 법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용해라는 땅이니까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밀도가 이라는 것은 여기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 정할 수 없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는데 그 지역의 모양새가 말이죠. 나름대로 개발이 1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개발이 쫙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도로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땅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 파이프와 하우스 파이프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바로 빌딩들이 다 세워져 있다 합시다. 빌딩. 여기도 똑같아.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돌이 있다 합시다. 여기 뒤에 가면 조금 후미지근 들어가면은 아직도 저층 건물이 있어요. 뭐 50층짜리 빌딩을 합시다. 50층. 근데 뒤에 가면 아직도 저층 건물이 있어요. 저층.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에 1차로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 도로도 수도도 하수도 학교도 구축되어 있는데 후발 주자가 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사들여서 밀고 다시 큰 건물을 다시 건축한다 가정합시다. 건축하면 이 지역에 아까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첫째, 인구수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인구가 이 지역에 증가하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현상이 발생하죠. 도로의 승용차가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차량이 증가해서 현재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입이 들고 들어가니까 아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고 자칫하면 학교에 수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무로 사용량이 증가하겠죠. 입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기존에 하수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량을 초과해서 용량 부족할 수 있어요. 용량이 부족하다 그걸 바로 기반수 용량이 부족하면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 지역에 설치를 기존에 기반수를 용량이 부족하다 용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들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족한 만큼 새로 설치해 주는 문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설치를 할 수가 없다면 이걸 규제하는 건 낫겠죠. 건축물을 크게 못 지게 하고 인구 유입을 억제시키는 게 낫겠죠. 인구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감소시켜 놨겠죠. 이렇게 의료법에서는요. 여보세요. 이걸 해결한 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설치를 해준다 합시다. 이 부족한 만큼 바로 그 기반시설 충원한다면 도로가 부족하다 그러면 도로 넓이를 넓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로 넓이를 확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체되는 형상을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도로 몇 미터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요. 이 도로 주변에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이 빌딩 다 철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철거하게 되면 건물주한테 보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가지고. 여기도 건물주한테 다 보상해야만 이거 철거 가능하죠.
도로 몇 미터를 설치 확장하고자 몇 미터를 더 설치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건물 다 부신다. 또 상하수도 파이프 다 걷어내가지고 다시 묻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사회적 비용 우리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 학교가 부족이 예상된다. 예상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바로 새로이 기반시설 설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후발주자들을 규제해버리자. 후발주자. 여기 보세요. 후발주자들 이렇게 건축물 원래 똑같이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땅이라도 이걸 못 치게 막아버리자. 왜? 기반시설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좀 둔화시키고 감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재개 기능을 다 수행해 나도록 하자. 그러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약 개발 밀도 가격을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자. 바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반드시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건폐가 용률을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이 구역을 정하기 전까지 이 건물 50층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다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자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층층 올리는 규모를 규제하는 용적률의 경우는 이 개발 밀도 가격의 지정고시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자. 그 말은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기 전까지 이 건물을 50층짜리로 질 수 있는 대지였다 하더라도 개발 밀도 가격이 지정 고시되면 그 이후부터는 25층 이하밖에 못 지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25층의 규모를 날리게 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크기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적어지겠죠. 절반 나가. 그러면 이 공간만 인구가 유입되니까 어때요? 인구 증가율은 둔화 감소되어서 바로 이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 재기능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한 것을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가 한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봐봐요. 개발 밀도 관리를 하면은 여기 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할 때 밀이 무슨 밀이냐 이거 좀 아셔야 되겠어요. 밀이 무슨 밀이냐? 빽빽한 밀이에요. 그래 이렇게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를 관리하겠다. 관리라는 것은 규제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규제하게 설치하는 구역이 개발 밀도가 있다. 개발 밀도가 정고시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적용하는 건폐율 또는 용률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강화의 반대말이 뭘까? 완화. 그래서 그 아까 의의를 봤습니다만은 의의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182페이지 의의 아까 봤습니다만은 건폐율 또는 용률을 강화 그 말 중에 강화했다 중에 펴놓고 밑에다 완화 써서 X체 완화가 나면 틀리고 뭐다고? 강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개발 밀도의 뜻을 알겠죠? 개발 밀도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두시고 머리에다 넣고 의미를 이해해 두세요. 개발 밀도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되나 바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정한다. 지정하는 이유는 건폐용률 강화 적용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게 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적이 아까 5가지 했었죠.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서 5가지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도로 서비스니 현지 나가자 차량 통해 지체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도로리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향후 2년의 수도에 대한 하수 시설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 지역에서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그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하수 발생량이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된다. 그럴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무슨 구로 정하느냐? 개발 밀도 관리지 기반시설 부담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붙들겠어요. 짝짓기도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 봐봐요.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 이제 지정권자 알아두시고 아까 했어요. 지정권자는 누구만 정할 수 있다? 특화, 특특, 시장수 그래. 약자로 특화, 특,
시장 이거 암기해야 되죠. 얘네들만 지정하는데 이자들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만 가능해요. 지정 가능 용도적이 지정 가능 용도적은 그것다만 지정할 수 있냐 이것도 하셔야 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만.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다 지정할 때 지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정 절차는 뭐만 반드시 거치면 끝이다. 뭐만. 오 그래 심의. 이때 심의도 중앙도시 내입니까? 지방도시 내 있습니까? 여기 봐봐요.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방장이요 중앙장이요. 지방장이거든. 그쵸? 그래서 지방도시는 심의다 꼭 하셔요.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지정하고 고시하면 끝이에요. 다른 절차 없다.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아까 했어요. 효과 지정했을 때 효과 건폐율이 강화된다 완화된다. 지정 고시하게 되면 효과 건폐라고 용도는 강화된다고 그랬죠. 건폐율이 강화 적용되는데 강화 적용되는데요. 특히 이 양자 중 무엇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50% 강화 적용토록 명시적 증오도 있냐? 용적률 50%까지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제 이 개발 밀도를 공부했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제 시내 가지고 이렇게 지정했어. 개발 밀도하기다. 근데 이쪽은요. 바로 시외곽지대요. 그래서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에 가지고 도로도 엉망이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도로가 쫙 개설됐는데 도로 시원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땅에 시외곽지대. 시외곽지대. 그래 이 지역의 땅이 뭐 계획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은 개발하기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건설할 일도 없어요. 자연녹지라든가 계획관직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몇 층 이하밖에 못 지냐? 4층 이하밖에 못 집니다. 법적으로 4층 이하밖에.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 공동택 아파트라는데 이 지역에 있는 땅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이 지역은 바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아직 기반시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옛날 도로 갖고 여기서 나 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면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애각지대가 갑자기 변화가 발생했어요. 오 여기 주거적 상업공업적 있고 여기 자연녹지 계획관인데 여기에 주택난이 발생했어.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기 보세요. 자연녹지에 있는 땅을 용도를 변경고시해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 자연녹지역을 오늘부로 제 2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고시해버렸어.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15층 입층을 질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이 땅도 바로 오늘부로 용도를 변경고시해버렸습니다. 제 3종 일반 주거지이다. 이렇게 변경 고시하면 어떤 문제가 왔었냐? 이 지역은 갑작스럽게 개발이가 집중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서 너도 나도 막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 땅을 사들여 가지고 나 홀로 아파트 져가지고 분양해서 팔고 나가버리고 전세대. 또 여기도 아파트 도로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지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막 개발했어. 승용차 한두 대 들어갈 정도 엉망인데. 다음에 이 시에서 계획적으로 말했죠. 이렇게 도를 만들어 가지고 딱딱 제거한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도록 유도한 게 낫겠어요. 아까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나눈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먼저 기반수를 쫙 깔아놔야 되겠죠. 시에서 지역에 개발인가 지금 집중될까 예상된다. 이렇게 용도적인 변경이 있게 됨으로써 개발인가 집중될 것이 예상돼서 지금 개발수가 폭증하고 있다. 그때는 미리 이 지역 잡아가지고 시에서 미리 딱 계획적으로 도로 만들어 놓고 공원 만들어 놓고 시민들 위해서 또 녹지공간 완충 녹지 만들어 놓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땅속에다 상하수 다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하면 학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너네들 와서 개발해라 그렇게 한 게 낫겠죠. 그렇게 한 게 낫겠죠. 계획적으로 이런 필요가 있는 책에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반설 부담계다 이렇게. 그래서 기반설 부담계라는 것은 여기 자 들어봅니다. 기반설 부담계는 개발 밀도 가격이 이렇게 지정됐다면 개발 밀도 가격 안 했다는 절대 중복정에서 나갈 수 없어.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여기다는 절대 기반설 부담을 정할 수 없고 개발 밀도 가격 애효적했다만 정할 수 있다. 이게 중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기반설 부담이라는 것은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 안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보고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해야겠어. 책에 그냥 뭐 하면 안 되니까 시간 없을까요? 185페이지 봐봐요. 185페이지 기반설 부담계획에서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의 봐봐요. 의 중요합니다. 의 기반설 부담계란 개발 밀도가 의적 그다 체크 그 말 아주 중요한 말. 의적이라는 것은 봐보세요. 이렇게 아까 개발 밀도가 이렇게 정됐다면 이 안에 따라 정할 수 없고 애허적이 애허적에 따라 정한다 이게 중에. 그래서 이 내용의 근거하여 보세요. 이 개발 밀도 가격하고 기반설 부담금은 같은 장소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개발 밀도 애허져 있다만 정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 구역은 절대 중복 정할 수 없다 이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중요한데 자 기반설 부담금은 개발 밀도 애허져로서 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갑작스럽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다. 여기 봐봐. 저기 지금 대학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초, 중, 고 정도. 대학은 필요 없는 거 여기 중에 그거 갖고 두 번 나왔어요. 그래, 자 지금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저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면서 개발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 고, 학교, 대학 말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7가지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다. 갑작스럽게 필요하다. 필요한 적이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무엇으로 지정하느냐? 기반설 부담기다. 거기다 체크해요. 7가지를 꼭 암기하세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처리. 그때 폐기물 처리할 때 처리 앞에다가 그거 이번에 하나 개정됐죠. 폐기물 처리 옆에다 및 재활용 시설 이거 개정됐다고 자료 정리해 드렸을 건데 안 받으셨나요? 수정 안 해놨죠. 그거 수정하면 좋을 건데 받아놓기만 하고 어디다 넣어놓으면 의미 없을 건데 아무튼 그때그때 제가 지금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받으세요. 수정. 그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줄 거예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적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책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남은 통과해요. 이제 금방 그거 살펴봤던 것이 아주 중요해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구역 안에 따른 절대 정할 수 없고 애허지역에 따라 정한다. 애허지역으로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도적 등이 변경하면서 개발행위가 있을 것 같다. 개발행위라여 기반설인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고라고는 학교, 대학은 제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지정하게 되고 지정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에 이런 기반설을 설치에 따른 용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반설 부담구역 관해서 이렇게 지정한다. 기반설 부담구역 이렇게 지정할 때 지정권자 누구냐? 지정권자는 저쪽과 똑같아요. 특강, 특특, 시장, 군수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정 가능직잖아요. 지정 가능적은 이것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어요. 야 여기는 의무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의무적으로 칭하도록 됐냐? 그 지역을 바로 방치하면 안 되고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쫙쫙 설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 지정 대상을 두고 있어요. 의무적 지정 대상은 네 가지로 알아두십시오. 자, 박스 안에 보면 1번, 2번 기억, 니은 3의 기억, 니은 있잖아요. 그때 3을 지워버리고 기억, 니은을 지워버리고 기억에다가 3, 니은에다가 4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하세요. 복잡하니까 제가 책 쓸 때는 그냥 전문대로 써놨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기억, 니은을 3, 4로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적이 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적에서 바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을 꼭 지정해야 돼. 그 박스에 보면 그 말 나왔어요. 지정해야 한다. 자, 가로를 보면 특강, 특특, 시장소에다 주고 지정권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다 줄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박스에 있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의무적이 의무적. 박스 위에 있잖아요. 박스 위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 1번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럴 때 의무적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지금 바로 개발이가 집중되겠다. 그 지역의 특성상 지금 갑작스럽게 개발이가 박스 옆에다 쓰나. 박스 옆에다 개발이가 집중되는 지역 이렇게 쓰네. 박스 안에 있는 네 가지 지역은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이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다 빨리 지정해버려라. 그래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해서 제공하고 우리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할 때 돈 걷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 자, 그래 집중되는 지역에다 정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어떠면 이 지역에 개발인가 집중된다고 볼 수 있냐? 여기 보세요. 그동안 여기에 적용되어 왔던 아까 논바 야산 있었죠. 그 지역의 모양새가 그동안 바로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바로 엄청 셌었어. 근데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서 정렬해서 행위자니 완화 해제된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행위자니 완화 해제되면 이 지역의 개발행위가 쉬워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것이죠. 그때 막 개발행위가 이렇게 집중되는데 그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걸 지정해버려라. 지정해버려라. 이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반시설 부당을 지정해버리면 여기 지정해버리면 이 장소는 또 뭐 또 할 수 있냐? 후속 조치로서 야, 이 구역에서 이렇게 기반시설 체계로 깔아야 되니까 우리의 사적 개발행 있잖아요. 건공 터터터물 있죠. 그거 못 받아기에 최장 몇 년 동안 막아버릴 수 있냐? 법적으로 5년 동안 막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도지기는 최장 개발행 허가를 5년 동안 못 받아 막아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도지기. 그중에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었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당으로 정하면 그런 후속 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법령이 개정되었어. 그래서 정리하면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개발에 대해서 막 개발이 이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걸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정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도 그 지역에 개발에 집중된다고 쓰냐? 이 지역에 이렇게 용도적인 변경돼서 아까 자연녹지 1종으로 계획관리 3종 일반적으로 변경됐다. 여기 봐봐. 이런 용도적에서 이렇게 용도적으로 변경됐다. 이것은 정조는 용도적에 비해서 이렇게 변경된 용도적은 행위자 아니 완화된 쪽으로 변경된 거예요. 2종 3종 아파트 팟밭이 쓴 땅이다. 그래서 용도적 등이 거기다 체크해요.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행위자 아니 완화될 때 정한다. 강화될 때 정한다. 2번 완화 체크하고 3번을 수행했죠. 아까 이 지역의 개발행 허가를 받아갔던 건수가 작년 재작년도 100개 받아갔는데 작년도 들어와서 계산해 보니까 130개 받아갔어. 그러면 정전에 비해서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30% 증가했다 보거든. 우리 벌써 몇 번만 증가해도 개발행이 집중적이니까 빨리 증해 나가냐? 20 체크.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적 줄 거예요. 또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뭐 A시가 있는데 A시 전체 인구 증가율은 100% 3%였는데 이 특정 지역 인구 증가율이 작년도에 20% 있다. 그러면 그 시의 인구 증가율에서 17% 높다 이렇게 하고 작년도 이 지역의 시 인구 증가율이 3%밖에 안 됐는데 이 특정 지역 인구 증가율이 30% 있다. 그러면 시 인구 증가율 대비 특정 지역 인구 증가율이 27% 높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만 높아도 개발행위 집중으로 강조해서 지정을 해야 되냐? 20% 수치 받았어요. 인구 증가율이 그다 주고 20% 높은 지역. 개발의 허가 건수가 줄 것이고 20% 이상 높은 지역.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 이렇게 네 가지를 꼭 받으세요. 여기다 뭘 지정했느냐?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장소를 대상으로서 이자들 지정할 때 지정 절차가 있거든요. 지정할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기다라고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뭐 거친다고요? 심의. 아까 여기도 심의 그거 거쳤죠. 여기도 개발 비다고. 근데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심의를 거친 건 당연하고, 야 여기 안에 있는 땅 주인들도 의견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네들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땅 가지고 있어요. 여기 땅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반시설 부담이 지정됐다. 그래서 시에서 기반시설 싹 돈들을 깔아준다. 그러면 어때요? 이때 논밭이 있다면 여기 땅 잡은 거예요. 갑자기 도로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도로비로 편입되면 땅 보상 나오죠. 어떤 이제 건물만 주면 되잖아요. 상하수 다 기반 깔리니까. 그러면 건물값도 땅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제 신축한다. 허가받아서 여러분이 여기서 증축한다. 그러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땅값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도 막 다 만들어졌으니까. 건물값도 올라.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도 이 안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민간에도 이 기반시설 이 안에 이런 걸 설치할 때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간에게도 전체 비용 대입이 20%까지 부담을 시키게 돼 있어요. 20%. 이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 용어를 우리 민간도 약 20% 부담해야 돼.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봐보세요. 이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때는 심의 당연히 거쳐야 돼. 지정권자인들이 지방도 심의 꼭 필수로 거치는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주민 의견도 꼭 들어야 돼. 주민 의견. 이게 중요해. 거기 체크해. 근데 이쪽에는 개발 밀도구역은 주민 의견을 들으면 난리 나버려. 왜 내 땅에다 개발 밀도구 지으려고 하니까 땅값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는 주민 의견 듣지 않지만 개발 밀도구를 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지 않지만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때는 주민 의견 꼭 듣도록 돼 있다.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그 내용이 186쪽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체크합니다. 주민 의견 들으라 그 말 찾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 심의 거쳐라 그 말 찾고 고시한다 그 정도 보셔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186페이지 통과하고 187페이지 봐보세요. 187페이지 보면 자 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3번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건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7가지 했다. 도로 줄 것이고 공원 줄 것이고 녹지 학교. 학교 중 무슨 학교는 제되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거에 따라 줄 거예요. 박스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이라고 써놔. 대학은 제된다. 187페이지 꼭 알아주세요. 무엇은 아니다고? 대학. 그 다음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그만만 딱 체크해. 폐기물 처리사를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폐기물 처리 및 그따 써 재활용 시설이라고 용어를 바꿨다고 최근에 폐기물 처리 옆에다가 및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 7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을 정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정했단 말이에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이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정하느냐 꼭 7가지 기억하셔야 돼.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한 학교다. 대학은 아니다. 대학은 아니야. 그래 대학까지 꼭 설치를 필요해서 한 거 아니에요. 초, 중고 정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엄청 중요해. 2번 나왔어. 2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봐보세요. 이네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정했어. 이렇게 지정했다면 여러분 땅이 안 있다 합시다. 내 땅 이렇게 있는 밭이 있는데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을 정했다. 그러면 결국 이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건데 과연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공원이 만들면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광이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사는 야 기반시설 부담을 이렇게 지정고시했던 너네들 있잖아. 기반시설만 지정고시하지 말고 지정고시했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딱 정하셨다면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내 땅에 뭐가 지나갈까 이거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늦어도 1년 이내에 이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꼭 수립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줘라. 이렇게. 만약 이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거 하지 않았다면 이 구역은 해이던 거 간주해버리자, 없던 걸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4번. 자, 4번 제가 읽고 하면 줄 거. 자, 가로 4번의 두째 줄.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거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라. 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이던 문다. 자, 가고 넘어가서 이제 188페이지. 이제 만약 이네들이 지정하고 나서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게 된다면 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할 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총액이 얼마인가 총액도 집어넣고 뭐 1,000억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이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올해는 도로 먼저 만들어주고 상하수 먼저 가 그다음에 나중에 녹지공원 만들고 뭐 공원 만들겠다. 이 설치 순위도 여기다 집어넣어요. 등등등 다 봐서 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획대로 여기 시면 시 예산 가지고 쫙 설치해줘요. 설치해줘.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여름 땅 여기 있다 그러면 가서 건물 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돈 좀 내라고 그래요. 그걸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고. 우리 민간인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케 합니다. 부과한단 말이에요. 야, 돈 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당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여기서 돈을 내야 되냐? 신축과 증축할 때만. 건축물을 새로 신축한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건축물을 신축. 그것도 기존 면적을 합해서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할 때만 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리가 낸다, 민간이 낸다. 그때 일반적으로 시에서 다 하는데 이 장소에서 우리 민간이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부담할 그 비용은 몇 %까지 부담케 할 수 있냐? 20% 이내. 특광 특특 시장소는 그 자들의 지자체 예산을 감안해서 때로는 25% 이내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 가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내게 할 때게요. 야, 돈 내라. 그러면 내야 되는데 납부 방법이 있어요. 납부 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현금 갖다 내면 되는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카드도 받아주네요. 카드도 없다. 그러면 야, 이 안에 있는 땅 있잖아. 너 이 땅 이렇게 있다면 이 땅 원래 A 땅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 도로비로 편입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상 안 받고 나 그냥 땅값 안 받고 이걸로 내놓을 테니까 이걸로 처리합시다. 그러면 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토지로서 납부다 이렇게 하는데 토지로 납부를 허용받을 수가 있어. 이걸 약조로 물납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죠. 물납. 물납도 가능하다.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봐두십시오. 자, 체크하고 쉬었다. 188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밑에 쭉 가봐. 신축 증축에다 포인트 해봐. 신축 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적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충당한 금액이다. 그게 중요하고 밑에 쌍가로 1번 부가 대상. 기반시설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에는 밑에 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을 신축 증축을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에만 부과 대상한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189페이지 통과하고 190페이지 가로 4번 읽어두시오. 아까 했는데 민간개발사업자 부담률은 원칙 2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데 25%까지 가감할 수 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192페이지로 갑니다. 192페이지 보면은 자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 납부에서 납부자는 이렇다라고 읽어두신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페이지 193페이지 납부 방법에서 동그란 1번만 딱 봐두세요. 1번 중요해요. 자 현금 동그라미 카드 2개 다 받아주고 토지로 납부도 받아줄 수가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물납을 한다. 여기까지를 봐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다음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